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11월 18일 목요일 순서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다들 건강하신지요?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계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청취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증시 참가자들에겐 가장 긴 하루가 시작이 된 거죠. 10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시장이 개장이 되어지고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루틴을 깨는 게 더 어려워. 늙어서 그런가? 루틴을 깨면 더 안 돼.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해야 하던 공부도 하고 하던 생각도 하고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루틴대로 간다. 그래서 오늘 약간 여유가 있긴 하죠. 여유 있게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습니다만 우장창 떨어진 게 아니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반락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P 500은 0.26% 떨어졌고, 다우존스는 0.58, 그리고 나스닥은 0.33%, 그리고 러셀 2000은 1.1% 빠지면서 소형주들이 대형주들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리는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기차 회사들, 전일 급등했던 전기차 회사들이 도루묵이 되면서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리비안이 15%가 넘게 빠지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루시드도 5% 넘는 하락을 내어주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히려 3% 정도 올랐는데요. 한 거의 절반 정도 팔은 것 같아요. 공시 자체가 절반 정도 팔았다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팔 게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NC소프트에서도 봤죠. NC소프트의 5천억 누가 샀다고 하니까 주가 못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단기로 저렇게 산 거 보니까 또 단기로 팔겠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5천억 팔자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요? 못 사는데 그 사람 바로 손절 쳤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죠. 왜냐면 그 오버행 끝났으니까. 그걸 우리가 일부러 위에 걸려있다, 이렇게 막 고구마가 위에 걸려있어,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일컬어 오버행이라고. 고구마 물량이 딱 있는 거지. 반드시 팔아야 되는 물량. 예. 근데 지금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그 대주주 물량을 오버행 물량으로, 고구마 물량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근데 절반 이상 팔았으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해소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느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로블록스 주식이 7%나 강세를 보여주면서 높은 상승세, 그리고 애플이 대형주 중에서는 1.6%나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동안 연일 강세 행진을 하던 그 반도체 주식들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3% 빠졌고 AMD는 0.73% 빠지면서 반도체 주식 중에서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역시 거대한 회사의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아마존이 영국에서 발급된 비자 카드를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비자는 4.7%나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대단히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는 영유아까지는 아니고 어린이 이하의 백신을 맞추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모더나와 파이자가 각각 3%대 2%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자동차들이 빠지니까 오히려 기존 전통 자동차인 제너럴 모터스가 3%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눈에 띄게 빠지는 주식은 어제 합의해서 좋은 내용이 있을까 했었는데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중국 관련 ADR, 특별히 바이두가 5%가 넘는 폭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펠로톤이 연일 폭락이에요. 펠로톤이 그거 아시죠? 실내 자전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전거 타는 사람 알지만 저 집에 실내 자전거 기구 몇 개 있지만 안 타게 된다. 지금 2년째 안 타는데 이게 굉장히 지루하다. 그리고 엄청 더워요, 집에서. 그거 하면 머리에 막 수건 칭칭 감고 막 땀바지 두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왜냐면 밖에서 가면 바람을 맞으니까 그렇게 땀이 안 나. 타는 동안에 서 있으면 땀이 나는데 집 안에서 그냥 무조건 툭툭툭 나니까 이게 무슨 인내력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집 안에서 자전거 타는 거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선수들은 그렇게 하죠.
인내력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 언택 상황들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그렇게 주가가 오르더니만 지금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고점 대비 올 초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나 나면서 펠로톤 하락이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도 눈에 띄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퀄컴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강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52주 신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네. 김나훈님, 각동이님 잘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각도기 TV는 경제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좀 웃겨보겠습니다. 경제방송 아니라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더 좀 웃겨보겠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 특별히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왜 이렇게 그 심각하냐고, 연합인포맥스 나가면. 근데 그 남의 동네에선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점점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 있죠. 저도 문명인이고 문화인인데 아무 데서나 가서 해!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편하니까 내가 해! 하기도 하지. 막 시장 빠졌는데도 해! 이러지.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뭔가 관계가 있잖아. 관계. 서로 통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시장이 빠지니까 뭐 다른 책도 읽다가 다시 주식책을 꺼내 들어서 읽고 있는데 또 추천받아서 누가 추천해 줬어? 저 분당에 있는 진만이가. 진만이 올해 지금 작살 났어요. 자, 작년에 300% 수익 내고 올해 진만아 미안하다.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박살 나서 지금 먼저 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사람 시크하거든. 저보다 더한 사이코패스 아니야, 거기는. 근데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전화하더라고. 힘들거든. 뭔가 위로가 필요해. 다음 주에 같이 쳐들어가기로 했는데, 기업에 항의 탐방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또 굳은 의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기 몸빵이지 뭐. 몸빵이 거긴 좀 오래됐어. 몸빵이 그 몸이 약간 지금 너덜너덜해진 상황이고, 저는 그나마 9월 이후로 몸빵을 시작했으니까 좀 아직 건장한 상태예요. 아직 그러기 상태는 아닌데 거긴 거의 그러기 상태거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죠. 네. 근데 여기 이쯤 되면은 놀리지도 못해요. 약간 떨어졌을 때는 꺼봐라. 잘못됐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놀리거든. 디스 치고 이런데 지금쯤 되면 디스 칠 수 없어요.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래, 좋아질 거야. 자, 잘 견디자. 뭐 이렇게 서로 뭐 어떤 전후에, 죽기 직전에 그 참호에 있는 전후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전회를 누리고 있는데, 자,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다니엘 드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경험이 많으면 돈을 얻고 돈이 많으면 경험을 얻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죠. 잘게 여러 번 투자해라. 큰 돈 가지면 한 방에 간다. 그런 얘기 옛날에도 많이 들었었는데, 10억을 석 달 만에 다 깨먹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아니다. 그분 1,000만 원으로 했으면 한 10년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10년까지만 하여튼 계속 오래 했을 거 아니야. 그죠? 1,000만 원 갖고 했으면 100번을 3달씩 했을 거 아니야. 300개월을 버틸 수 있었는데 10억 갖고 와서 3개월밖에 못 버티는 걸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시기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경험을 쌓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면서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한다. 계속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이익을 놓치고,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다가 결국 큰 손해를 보고 만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배운다 라고 하는데, 주식 투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이거를 일컬어 탐욕을 지우는 방법인데, 인간의 탐욕은 작은 거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랄까, 3보, 4보 전진을 위해서 1, 2보 뒤로 후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은 구간은 뭐 이것까지 다 맞춰 세세하게 다 한다면 따봉이지. 그러면은 뭐 아이언맨이지. 아이언맨이 되면 좋죠. 그러나 목표는 아이언맨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중간 과정에 아이언맨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점인데요. 원자재 가격, 원유가 급락을 했고 구리도 2%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WTI도 3% 하락했고 천연가스도 5.5%나 큰 폭의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제 우리 5호장에서 5호장은 중국 마감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하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해서 깔아. 너희 전략료 얼마 있어? 근데 미쳤나? 왜 깔아 그랬는데 좀 방출하자. 서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방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포 두 명이 같이 한 방향에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자재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큰 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큰 손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합작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빨리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손 둘이 방향을 갖추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건데, 근데 큰 손들이 합작을 아직 정확히 한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먼저 떨어진 거라서 합작을 하면 원자재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합작이 잘 안 되면 그때는 다시 또 반등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시장은 원래 그런 거니까 시장을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로화가 겁나 약세였는데요. 오늘 숨고르기 양상 들어가면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유로는 반등을 제대로 못했고요. 엔화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엔화가 근 몇 년 내 지금 최저치였었는데요. 오늘 달러당 114점 중후반에서 114.15로 강세로 환율이 내려왔고요. 원화도 1184원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1180원. 근데 위안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위안화에 있죠. 분명히 어제 6.39였어. 그쵸? 기억하시죠? 6.39까지 올라갔었는데 오후에 지금 6.375까지 환율이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훨씬 더 연동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달러가 약세일 경우는 웬만하면 좋아지더라. 오늘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그리고 엔화 그리고 원화의 강세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엔화 최고 강세, 유로와 달러 이런 흐름이었고 위안화가 사실은 숨은 최고의 강자다 지금.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수출 너무 잘 되고 술 수출도 너무 많아. 수입 대비 수출이 많아서 달러가 계속 들어와.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게다가 긴축도 안 해. 완화도 안 해. 돈도 안 풀어. 긴축 상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부동산 회사들이 빵빵 낮아빠지는데도 돈 안 풀어. 그러니까 당연히 환에 대해서 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잡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가 나왔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은 감소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0.7% 감소했고 연일 152만 채. 근데 예상은 1.6% 증가했는데 0.7% 감소했으니까 좀 떨어졌고요. 허가 건수는 4.0%가 늘었습니다. 자, 유로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미국은 얼마 나왔었죠? 6.2% 나왔죠. 근데 이건 유로에서는 얼마가 나왔냐? 네, 전년 대비 4.1% 상승입니다. 아시죠? 바이마르 공화국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리어카를 가지고 돈을 버리고 리어카에 들어가는 돈을 버리고 리어카를 훔쳐갔다. 잘 아시죠? 네. 4.1%면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높아요? 13년 만에 최고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08년 7월 이후 급등한 수준이고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은 전년 대비 3.4% 올랐는데 더 올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단순히 인플레만으로 시장이 꺾여질까? 시장이 타격을 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인플레가 아니고 인플레에 의해서 나타날 정책 대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인플레 자체만으로는 타격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플레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예요. 왜? 인플레이션 대응을 할 수 있는 주체 금이 인플레이션 났으니까 나 가격 올려줘. 빨리 올려? 이럴 수 있어? 막 움직여? 금이 왔다 갔다 해?
안 움직이잖아. 능동적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금은 능동적 패시브 자산이잖아요. 남이 가격을 정해주는 자산, 금은. 근데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물가 올랐어? 아, 그럼 제품가도 올려야지. 아이고, 단위당 10원 올랐어? 아, 그래? 아, 잘 팔리는데 12원 올릴 거야. 이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안 올리고 싶었는데 급격한 재료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하고 딱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요? 가격을? 그 다음에 안 내리잖아. 기업이 얼마나 유리한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유리하지. 그리고 기업이 인플레이션에서 제품가를 올리면 뭐가 올라가요? 총 매출이 늘어나잖아. 게다가 좋은 애들은 어떻게? 영업이익까지도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는 다른 어떤 자산보다 호재예요. 왜? 능동적인 자산이니까, 인플레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안이 없어요. 통화 그냥 현금을 갖고 있을래? 금을 갖고 있을래? 주식을 갖고 있을래? 근데 인플레야. 세 개 중에 뭐 갖고 있을래? 이러면 당연히 기업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경기가 하강할 거라는 거, 하강할 땐 좀 상황은 다르지만, 왜냐하면 원가는 올랐는데 가격을 못 올리니까 기업이 오히려 불리해지죠. 근데 경기가 일정 수준 이상만 괜찮으면 다 반영시키니까 사실 인플레는 기업 자산한테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남미 같은 높은 인플레, 미치는 인플레가 나오면 그건 문제죠. 제품을 파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죠? 제품을 깔아가지고 딱 내놨는데 하루 만에 다 팔리나? 뭐 동네 만두집이나 호떡집도 아니잖아요. 그날 팔고 끝내는 집이 아니니까 한번 유통망을 거쳐서 한번 쫙 나가는데 몇 개월 그러잖아요. 근데 야, 이거 해서 쫙 팔아놨어. 근데 다 팔리기도 전에, 파는 돈에 현금이 들어오기 전에 현금 가치가 더 떨어져. 똥값이다, 인플레이션에서. 그러면 기업들은 골 때리죠. 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시장에는. 근데 그런 걸 다 잘 알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원래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70년대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는 뭐였어요? 우리가 80년대에 우리가 봤던 건 뭡니까? 그런 고도화 높은,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연준과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인플레이션 막으려면 정책 수단을 써야죠. 그 정책 수단은 무엇이다? 금리 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되게 센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이러다가 막 안 할 것처럼 얘기하고, 뭐 고용 때문에 안 할 것처럼 얘기하고, 경기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없어 안 할 것 같이 하는데 막 7% 6% 막 이런 고공행진의 인플레이션 오면 저러다가 0.5% 올리는 거 아니야, 금리? 0.25도 아니고? 이런 두려움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시장이 못 가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먼저 시장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하강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에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식적으로 인플레면 뭐 무조건 금리 인상, 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연준의 태도를 보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쉽게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압경제 얘기도 하듯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전혀 상황이 달라져요. 주식시장하고는. 기업 시장하고 기업에 돈 빌려준 애들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려요.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타고,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싹 서핑을 하듯이 올라갈 수 있지만, 돈 빌려준 애들은 정해진 금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돈값이 떨어지면 3년, 5년 빌려줬는데 3년, 5년 후에 나에게 리턴되는 돈의 가치가 지금의 돈 가치보다 떨어지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이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되게 싫어하죠. 네.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달라요. 주식은 기업과 동행을 하는 입장이고요. 채권자는 주식한테 돈을 꿔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존 윌럼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께서는 미국 국채 시장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잘 작동하는 미국 국채 시장은 우리 경제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 세계와 미국에 모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난 3월 달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은 기업하고는 입장이 살짝 다르죠. 달라요.
주식 투자자는 주주잖아요. 주주하고 채권자하고 입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돈 빌려준 사람은 빚쟁이고 저기는 우리는 채무자고 전혀 입장이 다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기업의 자금 조달 루트가 하나가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전체 경제에 좋지는 않다라는 거 또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존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께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채권 시장이 패닉 속에 빠지게 하거나 너무 큰 변동성에 노출시켜 가지고는 시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